안녕하세요. 위잘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귀한 분들 모시고 오늘 방송하기로 했는데요. 작가 공간으로 오늘 모셨어요. 이미경 작가님. 그리고 이미경 작가님을 모시고 온 이조용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성함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게 한마디 인사말 오늘 여기 오시면서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인사말 하고 시작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브런치에서 숲지기 마야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고 있는 마야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라 작가님이시군요. 마야입니다. 마야 작가님.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네. 필명 몰랐었어요. 네.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마야 작가님. 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전 날자 이조영입니다. 웹소설 쓰는 코치입니다. 네, 웹소설 쓰는 코치 날자 이조용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몰랐는데 글쎄 창원에서 올라오셔가지고요. 깜짝 놀랐잖아요. 어떻게 네. 되신 거예요? 제가 네. 그 이사를 지난주에 했어요. 네.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이사를 했고 소리 소문 없이. 네네 조용히 이사를 했고 저희가 이 일정이 네. 사실은 지난 가을부터 얘기가 있었던 거여가지고 오랜 약속이었네요. 네네. 네. 그래서 계속 더 미루기가 힘들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일정을 잡았는데 저는 좋았어요. 네. 그래도 먼 길 오셔가지고 저희가 그런데다 저희 지금 우여곡절 끝에 딴 데로 지금 왔잖아요. 네. 네. 역삼에서 여기까지 막 급하게.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사실 저희가 어떤 일을 겪을지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나에게 일어나는 일 이게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취소가 될 수도 있고 그거 자체도 그냥 다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와. 네. 그래서 그 순간순간에 그냥 또 나누는 느낌, 공간, 네, 그런 것만으로도 저는 다 괜찮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역시. 그렇죠. 작가님이란 모든 것이 마음에서 글감이 되어버리는 그런 맞아요. 순간이네요. 네네네, 와, 맞습니다. 멋집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된 계기가 이조영 작가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브런치 안에서 서로 알게 되신 사이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우리 그 브런치 그 레이블 모임이 있어요. 네네. 작가님들 다 모여가지고 네. 활동을 하는 건데 거기서 만났죠. 우리 네, 스테르담 네. 작가님. 네. 우리 지난번에 녹음하셨던. 맞아요. 네네. 지금 멕시코에서 열심히 살고 계시는 그분 덕분에 또 알게 됐죠. 그러시구나. 네. 저희 그 브런치 작가 레이블 팀 라이트라고 합니다. 팀 라이트? 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네. 쓰다는 라이트가 있고 네. 그리고 빛나다는 글로써 세상을 밝힌다는 의미를 가진 라이트. 그래서 팀 라이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브런치 작가 레이블입니다. 와, 네. 한국말로 쓰니까 둘 다를 할 수 있네요. 네, W랑 맞아요. L을 다 포함했네요. 네. 좋다. 멋지다 또 뜻도. 그러면 그렇게 함께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희가 올 1월 달에 함께 모이게 됐었어요. 그러면 1년이 채 안 안 됐네요. 네. 오. 그리고 시작은 이제 스테르담 작가님이 네. 필두로 네네. 이제 여러 작가님들을 모으셨고 거기에서 신청받고 하는 네. 과정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 지금 글로 노는 사람들이라는 오. 컨셉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와, 그래서 좋다. 브런치에서 공동 매거진도 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리고 매달 저희가 인사이트 나이트라는 네. 활동도 하고 있고 그래서 강연 글뿐만 아니라 강연 그리고 좋은 일들을 함께 하면서 글로써 모인 사람들 그리고 글로써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멋진 멋진 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그러네요. 네, 작가 레이블입니다. 와, 네. 작가 레이블도 만드시고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러면 작가님 처음에 글 쓰시기 시작한 게 본격적으로 작가라는 걸 딱 생각하고 나서 바로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연한 계기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사실 글하고는 크게 상관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전 인생에서는요? 네네. 오. 근데 막연하게 네. 뭔가 언젠가 나이가 들면 그런 꿈은 다 있죠. 네, 맞아요. 네, 네, 네. 언젠가 좀 나이가 들고 할머니가 돼서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네. 뭔가 소설을 내가 쓰고 싶다라는 막연한 꿈은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뭐 직업을 구하고 일을 하고 먹고 사는 일에 치여서 네. 그냥 가슴 속에만 간직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런데 언젠가는 꼭 한번 이루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작은 씨앗 같은 거? 네. 그건 마음속에 품고 있었는데 제가 한 2년 전에 네. 좀 심각하게 번아웃을 경험을 했어요. 오. 직장에서 좀 많이 지치고 스트레스도 네. 많이 받고 그때 좀 삶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좀 저를 바라보는 계기를 가지게 됐죠. 네, 그때 좀 심각하게 우울증도 있었고, 네, 몸도 많이 아팠었는데, 그때 저한테 그런 걸 한번 질문을 했었어요.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면 뭐가 네. 가장 후회가 될까라고 저한테 물어봤었는데, 그때 제 마음에서 어떤 대답이 들릴까 좀 기다렸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내가 뭔가 좀 더 유명해지지 않아서 하는지 아니면 뭔가 더 멋진 곳을 여행하지 못한 거 아니면 더 좋은 집에 살지 못한 거 뭔가 그런 대답이 들리지 않을까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서 내 안에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게 가장 후회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소리가 네, 들렸어요. 그래서 아 맞다. 내 마음속에 그런 글을 쓰고 싶은 작가가 되고 싶은 꿈을 내가 하나 가지고 있었지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아 그럼 한번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은 당장 죽는다면 어떤 게 가장 후회가 맞아요. 될 거? 그러면은 언제 사실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후회는 남기지 말고 죽자. 그 생각으로 글을 한번 써보자 했는데 사실 제가 글을 써본 적도 없고, 네,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몰라서 좀 많이 방법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혼자서 그냥 끄적끄적 블로그에 글을 쓰고 뭐 그랬었는데, 네. 블로그에 글을 썼는데. 이웃도 안 늘고 맞아요. 내 글도 안 읽어주고 맞아.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 네, 그렇게 글을 찾다가 글을 쓰는 방법을 찾다가 스테르담 작가님의 강의를 듣고 네 브런치 작가도 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멋진 작가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네 그때부터 조금씩 글에 대해서 연습도 하고 네, 글쓰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인생의 전반전에는 무언가 열심히 일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번아웃도 생기셨고. 네, 그때는 그랬었어요. 네. 그게 너무너무 또 소중한 경험이시긴 했을 텐데 혹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네, 저는 될까요?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다양한 일들을 했었어요. 그 전에, 저는 대학교 때부터도 아르바이트를 늘 열심히 했었었고, 네, 그리고 고객 서비스 매니저 일도 했었고, 그리고 뭐 기업 교육 강사도 해봤었고, 네, 그리고 미국에 가서 또 다양한 일들도 했고, 뭐 영어 캠프 디렉터도 했고, 근데 뭐 어떤 직업이나 이런 것보다도 제가 가진 그런 생각이 항상 좀 저를 많이 이렇게 많이 내몰았던 것 같아요. 무조건 열심히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네. 그랬기 때문에 저를 많이 돌보지 못했고 제 마음을 돌보지
비슷해서 번아웃이 오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사셨던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그랬더라고요. 오, 네. 옆에서 이렇게 미소 지으시는 그 날짜 이조영 작가님도 혹시 네. 그렇게 사셨나요, 예전에? 그렇죠. 우리 공감의 미소였어요. 네네. 네. 저도 뭐 처음에는 지금은 코칭을 하고 있지만 네. 예전에는 이제 웹소설만 전업으로 했었기 때문에 네. 정말 목표를 이제 내 작품 가지고 드라마하는 게 목표였는데 그거를 딱 10년 만에 이루고 나니까 완전 정말 번아웃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도 같이 오고 그래서 이제 심리 코칭도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네. 근데 그게 이제 또 제2의 직업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졌어요. 네네. 그래서 너무 공감이 되고 맞아요. 어떤 마음이었을지. 네네. 근데 그 과정을 거치고 네.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또 경험으로 또 녹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그럼요. 네네. 그게 큰 자산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아니 이렇게 두 분 보니까 글을 쓴다는 게 결국은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되고 그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을 오롯이 정말 솔직하게 꺼내 놓음으로써 치유를 받으시고 그 치유한 걸 나누고 싶으시고 그런 진심들이 막 느껴져요. 그래서 글 쓴다는 게 그런 건가? 라면서 또 한번 배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도 뭐 우리 이주영 작가님께서는 소설을 쓰시잖아요. 네네. 소설을 쓰시는데 저는 일단 뭔가 어떤 장르라기보다는 처음에 글을 썼던 거는 제 마음을 그냥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또 일기랑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일기는 그냥 하루를 정리하는 그런 네. 건데 저는 제 마음에 있었던 그런 좀 무거운 감정들 네. 그리고 오랜 기억들 그리고 뭐 내가 상처도 줬지만 또 상처를 받기도 했고 맞아. 그리고 부끄러워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그런 기억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다 담겨 있는데. 맞아요. 네. 그리고 그게 뭐 수치심, 맞아요. 아니면 피해의식, 네, 이런 자존심, 자만심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딘가에 꺼내놓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속에 켜켜이 쌓아놓고 네. 그걸 그냥 무겁게 가지고만 살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글쓰기를 하면서 조금 용기는 필요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그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알잖아요. 제 양심은 알잖아요. 근데 그 양심에서 내가 그걸 들여다보는 것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알게 됐고 그 용기를 가지기까지 많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저항들도 보게 됐고 그래서 제가 그런 과정과 경험을 거치고 나서 다른 작가님들의 글을 읽고 또 글쓰기를 주저하시는 분들 네. 아니면은 그런 용기를 내서 글을 쓰시는 분들의 마음도 더 많이 공감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그 글을 처음에 나는 살기 위해서 써야겠다. 쓰고 싶다. 써야지 죽을 때 후회가 없겠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하시고 제일 처음 시작한 게 그러면 블로그에서 글을 좀 털어놓는 그 작업이셨나요? 처음에 이제 제가 글 쓰는 그런 아카데미를 네. 갔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네네네. 그래서 친구가 이제 소개해준 이제 글쓰기 아카데미를 가서 이제 네. 그곳에서 글을 그냥 제 마음을 그냥 네. 이제 한번 하나씩 써보기 시작을 했던 게 이제 계기가 됐고 하려면 네. 제대로 하는 스타일이시구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네. 뭐 공동저서도 집필을 하게 됐고 그때 벌써요? 네네네. 아. 했고 근데 이게 또 글쓰기와 네. 책 쓰기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책 쓰기는 대중들에게 그 독자에게 읽히는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정갈해야 되고 네. 다듬어지는 형태가 있죠. 근데 저는 그런 글도 물론 다른 독자들과 네. 공감을 할 수 있어서 좋지만 무엇보다 저는 제가 이제 치유 글쓰기 작가라고 스스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 뭔가 보여주는 글쓰기가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네.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글쓰기. 그게 먼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럴 때 솔직한 내 마음을 내가 들여다보고 스스로 자기 자신으로 바로 섰을 때 맞아요. 그러니까 소통이죠. 자기 자신과 소통하게 됐을 때 비로소 세상과도 소통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도 소통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내가 작가의 꿈을 이루고 안 이루고를 떠나서 그냥 한 존재로서 맞아요. 네, 맞아요. 한 존재로서 내가 내 삶을 온전히 사랑하고 네, 아끼고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그런 경험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너무 그러니까, 공감되네요. 그죠. 지금 얘기하는 게. 네. 글 쓴다는 거를 처음에 뭔가 해야 되겠다고 시작하면서 아카데미에서 글 쓰는 걸 배우고 공저를 냈지만 그 다음에 정말 나한테 하고 싶은 일은 내 자신을 그대로 들여다보는 그 작업을 글로 하고 싶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그 작업을 계속 하시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정년되지 않은 토해내듯이 쓰는 글들을 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참 어쨌든 뭔가 글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노트북으로도 쓰고 네. 펜으로도 쓰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썼고 네네. 뭐 정말 막 감정이 복받칠 때는 막 울면서도 막 글을 써본 적도 있었고 뭐 또 너무 기쁘고 감사할 때는 또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쓰기도 했었고 네네.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나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는가 그건 것 같아요. 근데 브런치에도 이제 우리 브런치 작가님 여기 다 계신데 제 소개를 안 했군요. 저 더덕이라고. 네. 필명이 더덕이신가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네. 그렇구나. 어떤 의미? 더덕이 그냥 아주 그냥 편하게는 제가 더덕 좋아해요. 뭐 이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제가 중의적으로 마음속에서 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거, 마음, 덕을 추구하고 싶다. 삶을 아직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의 덕 이렇게 두 개를 합쳐가지고 네, 그렇게 짓게 됐네요. 네. 아직 많이 모자라서 덕을 추구해야 돼요. 덕이 없어서. 네,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게 그냥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 그리고 브런치에 이제 저희 글을 쓰지만 뭐 여러 다양한 장르나 분야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냥 나의 정체성, 나는 뭐 에세이 작가인가, 뭐 자기 개발 작가인가, 책에도 그런 분야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에 앞서서 그냥 나의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뭐 공동저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다른 작가님들의 글쓰기를 좀 뭐 돕기도 하고, 글들을 읽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 각자 자기만의 스토리가 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어떻게 끄집어낼지 이제 다들 처음을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쵸. 네. 근데 그런 뭔가 뭐 장르라든지 아니면은 독자를 너무 생각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한 글을 먼저 스스로에게 열어 보이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사실은 어렵기도 하고 뭐부터 시작돼야 될지 모르기도 하고 그죠? 네, 맞아요. 네. 제가 질문을 받고 보니까 제가 작가님 필명에 대해서 질문을 안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가님 필명은 어떻게 온 건가요? 마야는 제 영어 이름이고요. 그래요? 네, 영어 이름인데 이제 제가 뭔가 글을 써야겠다 했을 때 제가 유튜브를 한번 찍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유튜브를 찍어보고 싶었는데 유튜브 채널 이름을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치유 관련된 글을 쓰고 제 마음을 이렇게 치유를 하는 걸로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좀 자연을 좋아해요. 그리고 좀 마음이 어지럽거나 그러면은 뭐 강이라든지 산에 이렇게 뭐 걷는 걸 좋아하는데 책이 나무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내 글을 읽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힐링, 치유를 느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힐링 숲이라는 그 이제 채널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러면 나는 힐링 숲을 지키는 숲지기가 되자 오. 해서 이제 숲지기 마야라는 필명을 그냥 지어봤었어요. 네. 멋지다. 감사합니다. 숲을 지키시는군요. 아, 네. 그래서 그때 블로그도 그래서 제가 힐링 숲배인데라고 했고, 유튜브는 뭐 한 서너 개 찍다가 이제 멈췄어요. 근데 진짜 유튜브 작업이 너무 복잡해요. 그죠? 맞아요. 힘들더라고요. 혼자서는 절대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하기 맞아요.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블로그랑 뭐 유튜브 하면서 그때부터 힐링 숲의 숲지기 마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듭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뭔가 편안함 그런 맞아요. 게 좀 느껴져서 네. 치유와 딱 어울리는.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오면서 잠깐 이야기 나눌 때 책을 쓰시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 책을 쓰기 전까지의 그 단계, 아카데미에서 책을 써야지 하고 마음 먹을 때까지 그 과정 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그 책을 이제 공저를 냈는데, 공저를 내고 나니까 오롯이 나 혼자만의 개인 저서를 쓰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생겼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써야 될까라는 고민도 하게 됐고, 그리고 브런치에 이제 글을 쓰면서 내가 제일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글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는 제 경험이더라고요. 제 경험이었고, 맞아. 내가 어떻게 글을 쓰게 됐고 어떤 마음으로 글을 썼고, 그리고 그 글을 쓰면서 내가 어떻게 내 상처를 치유했고 내가 스스로 일어나게 됐는지 첫 번째 책은 그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도 다들 많이 힘드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다른 일을 가지고 있을 때여가지고 네, 많이 좀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힘든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개인 저서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치유 글쓰기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출판사에 투고를 했었어요. 투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투고는 이제 출간 기획서를 만들어서 와. 출판사에 이메일을 보내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좋은 출판사와 인연이 닿아서 5월 달에 계약을 하게 됐는데, 이게 글쓰기와 또 책쓰기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글쓰기는 일단은 그냥 뭐 서론 본론 결론이랄 것도 없이 그냥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들을 쓰면 되지만 의식의 흐름대로. 그쵸. 근데 책 쓰기는 어쨌든 독자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출판사 입장에서는 책을 한 권을 만드는데 꽤 많은 비용이 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팔리는 책, 그쵸. 맞아요. 팔리는 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은 뭐 에세이, 자기계발, 뭐 다양한 분야의 책이 있지만 어쨌든 한 권의 책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듬어진, 정제된 이런 글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초반에는 뭔가 임팩트를 가진 글을 써야 되는데, 개인 저서를 쓴다는 거는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한 작가의 호흡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예전엔 제가 몰랐는데 책을 쓰는 작업을 해보니까 이게 책을 쓰려면은 굉장히 논리정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가지 주제로 그거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야 되고, 근거를 들어야 되고, 예시를 들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논문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주절주절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고도의 에너지가 들어가고 집중해야 되고, 샛길로 빠지면은 안 되는 작업이더라고요. 내가 목표를 정했으면 그 길로 쭉 가는 호흡이 긴 글을 써야 되는 거고, 맞아요. 근거를 대야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와. 그게 보통
한 권의 책에서 40에서 60꼭지가 나오니까 그 각각의 꼭지는 다르지만 하나의 주제로 결국에는 내 주장이 맞다라는 거를 근거를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안 약하신데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완벽주의라서 아니에요. 네, 그래서 책을 쓰신 작가님들이 더 대단하게 보이더라고요. 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인연이 닿아서 5월달에 계약은 했는데 네. 정말 또 이게 첫 번째 개인 저서다 보니까 네. 욕심이 또 생기더라고요. 좋은 책을 내고 싶고 그래도 적어도 부끄럽지는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책을 내놓고 그래서 좀 고민하는 시간이 좀 길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네. 지난주에 조금 뭔가 명확한 게 제안에서 좀 세워졌어요. 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속도를 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다음에 이게 제 책이 나왔습니다 하고 딱 이렇게 이런 자리가 마련되면 더 좋았을 텐데 나오면 조금, 또 한 번. 네네 불러주시면은 네. 너무 좋네요. 네. 얘기 듣다 보니까 갑자기 책 한 권에 이제 원래 첫 작품은 정말 이 애정이 너무 깊잖아요. 네네.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난 게 한 네. 권을 10권 같이 쓰느냐, 그냥 10권을 한 권 같이 쓰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서. 네, 와. 저는 이제 책을 이제 좀 계속 내고 했던 사람이라, 예, 그 처녀작이라고 하죠 보통. 네네네. 예,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면 사실은 첫 작품에는 완성도가 높지 않다고 봐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군요. 나의 애정은 정말 100% 이상이지만 예, 독자들하고의 갭은 분명히 생길 것이고 예, 그래서 작가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 그냥 첫 작품은 나의 어떤 진심 그런 것만 확실하게 좀 진정성 이런 걸 확실히 담아 놓으면 예, 독자들은 그 마음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작품 기대하게 되고 또 완성도가 점점 높아져 가는 그 과정을 같이 즐기는 게 독자들 같아요. 네네. 그럴 수 생각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네, 네. 네. 저도 뭔가 처음부터 막 욕심을 많이 낸다기보다는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독자는 그래도 제 책을 비용을 어쨌든 지불해서 네네. 네, 구입을 해주실 분들을 위해서 맞아요. 네, 부끄럽지 않은 글은 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그 시안이 지금 이제 정해진 게 따로 없나요? 어떻게 이제 되나요? 빨리 써야 돼요. 빨리 써야 돼요, 이제. 아니 근데 네. 작가님 네. 이사도 하시고 사업도 지금 하신다 그래서 네. 대단하시다 싶어요. 그러면서 책도 막 쓰시고 네. 그게 가능한가요? 인간이? 모르겠어요. 욕심이 많은 걸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경험하는 걸 즐기는 사람? 네,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걸 즐기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요즘 만나는 사람들한테 저의 경험들을 얘기하면 대단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맞아요. 하신 네.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또 뭐 혼자 여행하는 것도 좋아해서 좀 뭐 미국에 있으면서도 여행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근데 너무 인생이 짧고 멋지잖아요. 그렇죠. 기간 동안에 내가 즐기고 수 있는 것들은 다양하게 많이 즐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뭐 다른 이야기인데 이제 미국에 10년 살다가 한국 와서 이제 제가 뭐 영어 학원에서 아이들도 가르치기도 하고 했었는데 네. 그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미국 아이들과 미국에서 교육을 받는 아이들과 네. 한국에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참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네. 제가 놀랬던 게 미국 아이들하고는 저는 뭐 5살, 9살짜리 아이들하고도 대화가 됐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제가 아이들을 이제 학원에서 뭐 가르쳤을 때 느꼈던 게 대화를 못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질문을 하면 그냥 네, 아니요만 하고 어떤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면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걸 굉장히 주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차이가 뭘까라고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일단은 한국에서는 조금 아이들은 어리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의 의견을 좀 어른들이 묵살을 한다거나 네. 네, 그런 걸 조금 많이 보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들이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게 한국이라면 미국은 아이들도 그냥 존재군요. 맞아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가 가진 그냥 의견, 네, 네. 의사를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그걸 대화로서 이끌어내는데 한국은 제가 아이들하고도 그런 대화를 시도를 많이 했어요. 네. 했는데 이렇게 끊긴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핑퐁이 안 되는군요. 네, 그래서 그냥 단답형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조금 어른에 대해서 아이들이 마음을 많이 열고 있지 않는다는 느낌? 어려워한다는 맞아요. 느낌?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글로 쓰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차이가 뭘까를 고민했을 때 저는 네. 그게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경험.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쨌든 부모님들이 아이들 뭐 여름방학도 길고 하니까 네. 그런데 여행도 많이 하고 아이들 스스로 뭔가 할 수 있게끔 실수도 오케이. 네네. 네, 그런 게 있는데 한국은 부모님들이 실수를 못하게 미연에 방지하고 맞아요, 맞아요. 아이들이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야단을 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계속 어떤 그냥 딱 안정된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생각하게 하고 맞아요. 네, 경험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작가님 말씀하신 거에 그 인사이트를 받은 게 있어요. 제가 그 아주 저희 아이가 어린 시절이었으니까 굉장히 오래전인데 아이를 데리고 보통 이제 공원 같은데 날씨 좋을 때 가잖아요. 그럼 돗자리 이렇게 해놓고 아이들 막 놀게 해요. 한국 부모들이. 근데 가끔 외국에서 오신 분들 있으니까 그분들이 애를 데리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잔디밭 같은 데서 막 걸어 다니려고 그러면 신발 신겨서 아무 데나 앉으면 안 되고 뭐 묻으면 털어주는데 그 외국인 엄마가 되게 기억에 남아요. 아이가 뒤뚱뒤뚱 걷는데 막 아무렇게나 걸어요. 뒤에서 이렇게 보고만 있어. 그래서 걔가 콩 넘어지고 크게 문제 아니면 혼자 일어날 때까지 그냥 봐주고. 맞아요. 그냥 그렇게 아이가 막 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마치 신이 우리를 보듯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유는 보고 배워서 저런 건가? 저 엄마는 어떻게 저러지? 하면서 나도 저렇게 따라해봐야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장난감을 만져도 막 그냥 두지 않고 이게 정답이 하면서 막 알려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빨리빨리 하라 그래요. 맞아.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교육을 다 받고 이제 나이 들어서 미국에 가신 가서 거구나. 네. 그러면 그거 잠깐 궁금한데 지금 제가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어서 질문해서 죄송한데 잊어버릴까 봐. 미국은 어떻게 갑자기 가신 거예요? 갑자기는 아니고요. 네.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좀 마음에 먹고 있었어요. 한국보다 좀 더 큰 세상에 살고 싶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마음을 먹으면 저는 좀 바로 해요? 일어나지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이 일어나지게 되더라고요. 마음 먹으면 그게 싹 나한테 오는군요. 그런 일들이 저는 좀 많더라고요. 네. 이거 완전 시크릿인데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끌어당김에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항상 좀 먼 세상을 좀 동경하고. 근데 제가 첫 번째 직장이 이제 지금은 한국이 없지만 월마트였거든요. 근데 그때 미국 본사에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가는 기회를 얻었는데 그때 처음 이제 비행기를 타보고 외국을 간 경우였죠. 근데 일주일의 그 경험이 굉장히 저한테는 좀 컸고 다음에 또 이곳에 다시 오고 싶다. 그리고 더 오랫동안 좀 이런 넓은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그때 먹게 됐었어요. 네. 그래서 또 다른 일들을 계속 하다가 어떤 우연한 기회에 미국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가게 발령을 되는. 받아서 네네네 가게 됐죠. 네. 근데 그때는 사실 그냥 설레는 마음만 안고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가서 이제 정말 막상 이 생활을 하니까 영어도 안 되고 문화도 너무 다르고 그래서 정말 내가 그때 그냥 다시
영살이 된 것 같아. 나는 그때 제 나이가 30이었는데 미국 가서 그냥 내가 신생아구나 그런 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기존에 한국에서 익숙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닌 거니까. 네, 그래서 근데 조금씩 이제 뭐 영어도 하게 되고 네. 이제 미국 생활에도 적응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용기도 내게 되고 그래서 뭐 여행도 혼자서 하게 됐었어요. 근데 두려움이 일단은 대단하다. 조금 없으신가 봐요. 뭐 그렇다고 보면 부딪혀서 뭘 해보는 거는 좋아해요. 잘하시...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겁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네. 갈 때도 신나는데 그러고 가셨구나. 네네. 아무것도 모르고. 네. 몰라도 겁부터 내는 사람도 있는데.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저는 좀 그냥 일단 부딪혀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멋지다. 부럽다. 근데 제가 더 부러웠던 거는 네. 미국에 살면서 제가 그렇게 뭐 미국에 가서 뭐 지내긴 했지만 저도 용기를 내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고 맞아요. 그때 이제 혼자서 여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뭐 호텔도 좋지만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는 것도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젊은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하니까. 그쵸. 근데 그게 제가 30대 중반이었는데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런 친구들은 거의 10대 후반, 20대 초반.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세상을 다니면서 경험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거에서 나는 이제서야 이런 걸 하는데. 그러니까 뭐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20대 맞아요. 초반 친구들도 세계 여행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되게 부럽기도 했어요. 네, 부럽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만나는 이제 저희 뭐 조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제 친구들이 이제 아이들을 있으니까 네네. 늘 강조하는 게 그냥 경험시켜라. 경험하게 해라. 그냥 학원만 보내지 말고. 맞아. 아이들이 뭔가 느낄 수 있게, 경험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많이 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경험들이 또 어떻게 저는 이제 글을 쓰고 있으니까 네. 글을 쓰는 데서 오는 그런 글감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을 하고 사색을 하게 되는 거 그리고 나에 대해서 느끼는 거 아니면 세상에 대해서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인생에 되게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너무 학원에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는 학원에 그리고 대학교도 스펙 쌓느라고 또 맞아요. 바쁘고 네.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면 또 바로 막 취업해. 취업하고 뭐 또 취업 그 안에서도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많이 겪잖아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고 뭐 결혼하고 뭐 이렇게 계속 뭔가 삶의 숙제만 계속 해결하는 느낌? 맞아요. 인생을 즐기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미국에서 10년 동안 정말 그런 나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상관없이 친구가 되는 모습을 봤을 때,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인생이라는 거를 느끼고 즐기지 못하고 조금만 여유만 가지면 될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게 조금 아쉬움? 네, 안타깝다는 생각이 맞아요.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즘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한 1년 3개월 갔다 왔는데도 한국 와서 3개월이 적응이 안 돼요, 지금. 10년 있다 오면 어떠신가요? 10년 있다 오면 처음에는 미국에 처음 갔을 때는 한국의 모든 게 그리웠어요. 한국의 모든 게 그립고 익숙해졌고 그리고 이제 10년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미국의 그런 투박하고 좀 거칠은 그런 게 또 그리울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나고 자랐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적응했던 것보다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 게 더 빨랐던 것 같아요. 네, 그거는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연해진다는 거는 그냥 많이 생각하지 않는 거?
아. 네, 한국에 오면 그냥 한국의 걸 받아들이고 또 익숙해지는 거. 네, 미국에 또 가면은 미국의 문화에 또 적응하는 거. 네, 그냥 그때그때 맞게 아. 네, 그냥 적응하고 하는 게. 그러시니까 작가님이 막 부딪힐 수 있구나. 네, 네, 어디 네. 가서든 막 적응할 수 있으니까. 멍은 안 들죠. 부딪혀도 멍은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 되게 부러운데요. 고맙습니다. 네. 근데 저도 이제 40대가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거든요. 아니, 누가 40대라고 믿겠어요? 이 앳된 얼굴에 그죠?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20대에서 30대 넘어갈 때 너무 즐거웠어요. 아, 20대 때는 내가 뭐 그런 고민들이 되게 많잖아요. 직업, 뭐 학교 졸업하는 거, 직장 취업 뭐 이런 등등등이 맞아요. 많았는데 30대가 딱 됐을 때는 뭔가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40대가 딱 되고 나니까 너무 나이를 빨리 먹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러다가 눈 깜짝할 새에 나 50대고 60대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면서 그때부터 더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시간이 지나가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깝고, 네, 네. 벌써 올해도 다 갔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더 매 순간 더 즐겁게 재밌게 후회 남지 않게 맞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긍정적으로 느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까우니까. 아깝잖아요. 네. 그러게요. 그 40이라는 숫자가 왜 그렇게 힘든 숫자인지 저는 그랬거든요. 그 기간을 넘어갈 때 인생이 되게 많이 내가 확 나이 들어버린 것 같고 전 막 그랬었는데 그게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지금은 좋더라고요. 그게 참 근데 그거를 아주 긍정적으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부터 더 즐겁게 살자 이렇게 근데 저도 40이 됐을 때 딱 번아웃이 심각하게 왔었어가지고 2년 정도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40이 마의 40인가 되게 심하네요. 주변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네. 중년으로 완전히 중년도 아니고 완전히 청년도 아니고 맞아요. 근데 그 뭔가 걸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좀 사춘기 저는 맞아요, 이거를 맞아요. 사공춘기라고 제가 글을 쓴 게 있거든요. 근데 정말 사춘기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공춘기라는 걸로 제가 브런치에도 글을 쓰긴 했었는데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가가 되셨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